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복대리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몇 페이지, 몇 번부터 다시 볼 거냐면 119페이지. 119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119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일단 복대리 관한 문제들이죠. 이런 정리해보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대리인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이 병이 갑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이 을이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없고요.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존재하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고요. 또 선임 감독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만약에 병을 선임한 이유가 본인의 지명으로 병을 선임한 거라면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고요. 그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만약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복인권은 있고요.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항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아니고 이것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될 수 있죠? 전환될 수가 있다. 언제죠?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도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면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것이고요. 몇 가지 지엽적인 것들.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고요. 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병의 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또 복대리인이란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란 말 속에서 항상 뭐가 되죠? 임의 대리인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지문에 잘 나오는 거 표현 대리가 되기 위해서 꼭 대리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될 수 있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는 건 또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끝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X죠. 원래는 뭐죠? 무과실 책임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면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되죠? 전환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8번부터 또 이제 뭐가 나오죠? 무권 대리가 나옵니다. 무권 대리. 일단 체계부터 항상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죠. 타인의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요거는 그냥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고 뭐하고 상관없고요. 무권대리하고 상관없고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실제로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래야 비로소 뭐가 되죠? 무권 대리가 된다.
따라서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가 무권대리고요.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서 자신의 소유라고 팔아먹었을 때 현명하지 않고 팔아먹은 것은 단순한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무권대리가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 요 무권대리가 두 가지가 있죠. 협의 좁은 의미의 뭐죠? 무권대리와 그 다음에 표현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둘 다 무권대리라는 점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릅니다. 협의 무권대리인 경우에는 무권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가 협의 무권대리고요. 요건은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책임의 내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는 누가 선택할 문제죠? 상대방이 선택할 문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요건은 상대방이 뭐 해야 되죠? 선이고 무과실이어야지만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하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인데, 수여의 표시에서 이 표시는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되고요. 또 요거는 수요가 수권행위니까 임의대리에만 있을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권한을 넘으니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종의 경우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고요. 넘은 행위도 뭐죠?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죠. 있던 대리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고, 요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고 대리인이 죄송합니다.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표현대리고, 요 선이 무과실은 언제 있으면 되냐면 대리 행위 시에 있으면 된다. 끝이고요. 요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과실상계할 수는 없다 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권대리 내용입니다. 두 가지 공통 내용인데, 첫째,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추인하게 되면 첫째,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고요. 또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첫째, 최고할 수 있습니다.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에 대해서 최고하고요.
추인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굴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추인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고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뭘 할 수 없냐면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죠. 이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의 모든 의사표시는 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한 후라도 상대방의 철회 전은 다시 추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건 다 허용 안 됩니다. 4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무권 대리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본인의 수령할 사정만으로 본인이 무권 대리인을 추인한 거 볼 수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일부든 전부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묵시적 추인입니다. 5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의 그 추인료 확답을 채굴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예요. 발신주의죠. 아까 우리가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에 뭘요? 발신이에요. 도달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기간 내 확답을 뭐죠? 바라지 않은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바라지 아니한 때이기 때문에 5번은 뭐죠?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9번입니다. 협의 무권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무권 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스스로 선택해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무권대리인의 경우에 본인이 이를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이 일단 뭐죠? 무제한, 제한이 없습니다. 4번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권은 할 수 있지만 철회는 할 수 없다. X죠.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라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5번 무권 대리 경우 법률 요건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다. X입니다. 일단은 무효인데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맞는 것은 1번이죠. 10번 갑의 부동산을 협의에 무권되는 을이 선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병이 을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채거했으나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이 돼요? 거절한 것이 되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자 추인을 누구한테 했죠?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지만
선의 상대방에게 그 추인을 가지고 뭐 할 수는 없냐면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거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상대방은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더라도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철회가 됐다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습니다. 5번 갑이 을의 무권 대리행위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추인으로 보려면 묵시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뭐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11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들의 권한을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되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2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대리인의 행위도 표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를 선임하여 복대에 하금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됩니다.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넘기셔서 4번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 또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표현들이가 되기 위해서는 요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고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5번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요. 아예 무효면 표현들이를 따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들은 다 행위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뭐죠?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행위 자체가 이미 다른 원인으로 무효라면 표현들인지 무권들인지 그런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5번 보자고요. 교회입니다. 자, 교회 우리 물건마다 하겠지만 교회 재산은 목사님의 개인 재산이 아니라 신도들의 총유고요. 그러한 총유 재산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뭐가 필요하죠?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사원총회 결의가 없는 행위는 뭐죠? 무효입니다. 이미 무효라면 굳이 표현들인지 무권들인지 뭐 할 필요 없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5번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라면 표현들인지 무권들인지 여부는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12번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 표현들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거 아주 잘 나오는데 맞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 일종이죠. 따라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 성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5번이죠. 5번 보시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유무는 대리행위의 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X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뭐죠?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 거고요. 누굴 기준으로 합니까? 상대방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대리행위의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집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쭉 넘어와서 132페이지 31번으로 옵니다. 132페이지 31번이죠. 132페이지 31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을 보시면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X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이건 뭐죠? X가 됩니다. 3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자, 적극 이중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소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매했다면 반사회적법은 이미 무효입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표현 대리가 되려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현명이 없으면 아예 뭐도 아니죠? 무권 대리도 아니고요. 무권 대리도 아니면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2번 을이 갑의 인장과 등기소를 위조하여 갑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병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죠. 일단 갑의 대리인이라고 칭했으니까 뭐는 있네요? 현명은 있네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자, 현명은 있는데 표현들이 되려면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이 그죠? 갑이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라고 뭘 했었어야 돼요? 표시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죠? 그죠? 지가 서류 위조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돼요.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지가 서류를 위조한 거잖아요.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됐나요? 그런 거 없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뭐죠? 무권 대리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업,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든지 아니면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봐도 지가 서류를 위조해서 팔아치운 것이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표현 대리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2번 X고. 3번 계약의 무권 대리의 경우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사실을 모르겠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처형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러면 을은 원래 권한이 있죠.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릴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뭐죠? 증여했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었으니까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X입니다.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죠? 복대리는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본인 그 대리 및 복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X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누구를 현명해야 됩니까? 본인을 현명해야 됩니다. 2번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 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그 행위를 추인할 수 있으나 대리인은 추인할 수 없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권 대리는 누가 추인하는 거죠? 본인이. 다시 말하면 복대리인 행위도 무권 대리가 될 수 있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누가 추인해야 됩니까? 본인이 추인해야 되므로 요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4번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앞뒤가 뒤바뀌어 있고 5번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34번 갑의 임의되는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 선임하였다. 병의 복대리권 소멸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리권 소멸사유.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뭐죠?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2번 병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 3번 병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가 답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5번입니다. 문제가 되게 많네. 을이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선임 무과실의 병에게 매도하였다. 표현의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죠. 자,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행을 청구할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누가요? 병이 선택하는 것이지 을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4번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갑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자신의 선택으로 계약의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36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기억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채고할 수 없다. X입니다.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채고할 수 있죠. 니음은 채고를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만 할 수 있을 뿐 무권 대리인은 할 수 없다. 5죠. 왜냐하면 뭘 채고하는 거죠?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는 채고니까 추인할 수 있는 누가 해야 합니까? 본인에게 해야 되겠죠. 디귿번 채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하는 것을 의제된다. X.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죠. 리을번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다. X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다시요. 원칙입니다. 그죠? 상대방은 본인이 이 추인이 있기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죠. 만자가 좀 마음에 들기는 않긴 하네요. 미음 번 철회권은 상대방의 선인 경우에 인정된다. 맞죠? 최고와 달리 철회는 상대방의 선이죠. 옳은 것은 리을을 미음해서 3번이 답이네. 좀 그러네. 37번입니다.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1번.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X. 여지는 있죠. 누구한테 추인했으면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은 여전히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지는 있습니다. 38번입니다. 틀린 것을 모두 찾는데요. 니은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미음번 보시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과 추인 거절 의사표시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X입니다. 상대방에게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이 있다면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39번입니다. 무권 대리의 추인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추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단순히 냅두는 것만으로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이행과 관련된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추인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기억, 매매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았다면 추인입니다. 니은, 유예를 요청했다는 말은 시간을 달라는 얘기죠. 시간을 주면 이행하겠다는 뜻이니까 뭐죠? 추인입니다. 디귿, 일부를 지급한 건 이행이죠. 추인입니다. 리을,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는 것만으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40번입니다. 을은 자기 아버지 갑의 위임장, 인장, 등기서류 등을 위조 도용하여 그 사실 아는 선배 병에게 갑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은 아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정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전 등이 격려하였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의 추인이 없는 한 정은 갑의 말소 등기 청구에 응해야 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권 대리니까요. 2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 정은 병에게 지급한 매매 대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추인이 없다면 목적물 뺏기고 돈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3번 갑의 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병은 을에게 계약 이행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권 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되죠? 선이고 무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지문에 알고 있는 선배라고 돼 있죠. 상대방은 이미 뭐죠? 악입니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가 있고요.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최고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가요? 상대방이 최고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정은 뭐가 아닙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후에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하여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거 맞죠? 이게 뭐죠? 신의 직상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죠. 답은 4번입니다.
41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인데 4번이 답입니다. 이 4번은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손해배상에서요. 원칙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원칙. 예외는 뭐냐면 한 가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채권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얘만 실내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배상은 원칙 무슨 이익배상을 청구합니까? 이행이익배상을 청구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만 예외적으로 뭐죠? 실내이익배상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래서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닌데 실내이익배상이다 그러면 다 뭐가 되냐면 X예요. 4번 보시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선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무권 대리인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음으로 생긴 실내이익배상이다. X.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한 실내이익.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은 다 뭐죠? 이행이익배상. 이렇게 기억할 거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기셔서 42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보시면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 추인의 상대방은 무죄아닙니다.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하면 승계인에게도 승계인에게는 추인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3번입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죠. 표현들이도 뭐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입니다. 따라서 표현들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채고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다릅니다. 따라서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표현들이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는 뭘 물을 수 없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판례와 다수설은 대리권 소유에 의한 표현대리를 유권대리로 보아 X입니다. 표현대리는 뭐의 일종이죠?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은 맞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지만 그 이유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에서가 아니라 무권대리이긴 한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다르기 때문이고요. 5번이 X가 되는 거죠. 44번입니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대리인.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을 관리할 대리권이 있죠. 건물을 양도했어요.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될 수 있다. 옵니다. 1번 대리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전득자는 대리인과 거래한 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표현들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들이 성립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만이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전득한 자는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디귿번 아까도 했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서 표시는
꼭 대리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사정만으로는 대리권 수의 표시가 있는 곳을 볼 수는 없다. X가 됩니다. 1번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줬어요? 인감증명서만 준 거는 대리권 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네요. 미음번 건물의 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보관시킨 후 그 관리인이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권한을 초과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현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명이 필요한데 보시면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본인의 뭐죠?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말은 뭐한 바가 없습니까? 현명한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밑에 해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냐면 건물의 관리인이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을 관리할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죠. 다시 보시면 미빈 보시면 건물의 누구예요?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리할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해요? 넘은 건 맞아요. 그죠? 근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현명이 필요해요. 대리인이라고 뭘 했어야 돼요? 현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해서 본인의 부동산을 팔아먹었다고 나와 있지 뭐 했다는 말은 없어요? 현명은 없으니까 뭐가 아닙니까? 표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뭐죠? 기억 리얼 해가지고 답은 뭐죠? 1번이 답이고 미음번은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45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했어요. 이것도 뭐가 없는 거죠? 현명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현명이죠. 본인을 사칭하는 것이 현명이 되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무권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칭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가 아닙니까? 현명이 아니므로 아예 현명이 없으면 뭐가 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도 될 수도 없고 표현으로 될 수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 및 인감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 병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럼 일단 이 사람은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거죠. 그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무권들이기 때문에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표현들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7번입니다. 표현들이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들이가 성립됩니다. 나머지 문들 1번 상대방의 유권들의 주장에는 표현들의 주장도 포함된다. X 표현들에는 뭐의 일종입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입니다.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 같은 종류 행위 가는 것이어야 한다. X. 왜냐하면 종류 불문 아무 상관이 없고요. 4번 대리권 수에 표시한 표현들에 대해서 대리권 수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한정된다. X.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고요. 5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 이런 얘기죠. 표시된 것보다 넘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가고요. 있던 대리권을 넘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고요. 따라서 5번도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나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민법 총칙을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189페이지까지 한번 좀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